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또 걱정스러운 세금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부세라고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도 기존의 아파트 큰 덩치 물건도 있고, 그리고 개인 명의로 빌라를 늘려가다 보니까 우리 종부세 기준이 다주택자 기준은 9억 초과가 되면 요 넘는 부분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9억을 넘는 한 15억까지는 이 초반 구간은 세율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 방향 잡은 거는 종부세가 15억까지는 우선은 늘려가자. 그리고 중간중간 팔면서 가면은 그게 큰 부담은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린 거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잘 알겠지만, 이제 선생님도 열채가 넘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을 하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좀 가중치가 높아진다고 생각도 네, 돼요. 그런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래 부동산이 붙어 있는 데 중에서 자기한테 맡기면 공실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맡아서 얼마에 얼마 계속 주겠다. 뭐 이런 데가 부평 쪽에도 좀 있고, 그런 거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13개는 마무리를 잘 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고민스러웠던 게, 처음에는 투자금이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출 안 받고도 괜찮다. 근데 13개를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줄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이 갈증. 근데 하필 또 대출 규제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한다는 생각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볼 때 조그만 물건은 오히려 대출을 받는데 더 불리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1억 중반 이상 되는 물건을 여태까지도 입찰을 하는 거를 싼 가격에 그래도 한 49%대 받은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감정가가 되게 낮게 잡힌 거는 수도 경쟁률이 얼마 안 되고, 그게 저도 공감은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낙찰도 되게 중요해요. 싸게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가가 되게 중요해.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싸게만 사고 시세보다 싸게 사고 수익률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에서는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수익률, 선생님 수익률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에 제가 느꼈을 때는 돈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덩치가 큰 것들을 하면은 대출 받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투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월세 받는 물건들을 위치가 괜찮은 것들,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게 있는 것들은 매도한다라는 관점도 동의를 당연히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집은 계속 갖고 가더라도 월세가 나올 건데 굳이 지금 팔아도 시세 차익이 꽤 있어. 아까 4억 천 정도 나는 것들은 꽤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향후에 5년 10년 더 이후에 판다고 하면은 차익보다 덜해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팔아도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난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물건을 전세? 전세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욕심도 있죠.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팔아보고 대출 뭐 이쪽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돈 확보하는 데는 그것도 생각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팔면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진 몰라도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우리 물건들은 보통 시세가 거품이 많이 껴있거나 한 물건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래된 빌라들도 많아서 그런 거는 시세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판단은 그런 욕심을 저는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궁극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약간 귀찮아요. 파는 거를 또 부동산한테 설득하고 내놓고 하는 것들이 게을러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안 판다가 저는 더 큰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내가 해보고 싶은 방향이라고 하면 거부감은 없지 않나? 한번 해보고. 특히 이런 거 서창동에 이런 거는 진짜로 뭐 정리해야 건물도 좀 깨끗하게 돼 있다며 매매하는데도 네.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의 색깔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종부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딱 9억이 찼는데 15억까지는 종부세 세율이 크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타산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늘려나간다.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올해 재산세 아파트 좀 빼고 요거 물건에서는 재산세 한 얼마 냈어요? 재산세 그렇게 얼마 안 되던데.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아파트 재산세가 100만 원이 아파트는 좀 넘고 뺄게요. 그거 빼고 한 100만 원? 근데 재산세가 안 나온 내 물건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래도 그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나오니까 그죠. 한 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면은 그게 좀 오피스텔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맞아. 근데 어떤 거는 뭐 5만 원도 나오고 뭐 빌라 조그만 네. 거는 되게 싸요. 빌라들은 보통 싸요. 빌라들은 맞아, 많아야 맞아. 뭐 한 10만 원? 오피스텔 비싸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 나오더라고요. 재산세.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그죠. 드는데 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또 걱정스러운 세금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부세라고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도 기존의 아파트 큰 덩치 물건도 있고 그리고 개인 명의로 빌라를 늘려가다 보니까 우리 종부세 기준이 다주택자 기준은 9억 초과가 되면 요 넘는 부분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9억을 넘는 한 15억까지는 이 초반 구간은 세율이 부담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선생님 방향 잡은 거는 종부세가 15억까지는 우선은 늘려가자. 예. 그리고 중간중간 팔면서 가면은 그게 큰 부담은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린 거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잘 알겠지만 임대사업자 네. 통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또 거기서 선생님 아마 부딪히는 것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파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맞아요.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은 빠지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오피스텔 다 전입신고 하라 그러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요.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종부세 기준에서 주택으로 잡힌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담당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내겠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기도 그래서 했어요. 그걸 뭘 보면 되냐면요.